핫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게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라고 해야 되나 지명자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그렇죠. 부각이 됐습니다. 그건 완전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고 어디서 까부냐 뭐 이걸 완전히 지금 보여주겠다 뭐 이런 대표적인 인사라고 봅니다. 이거 뭐 몇 계단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저는 완전히 큰 그림 속에 있었다고 봅니다. 큰 그림 속에서 일기 내각을 구성할 때 확실하게 검찰 권력을 내 권력의 중심에 두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건 검찰총장하고 또 다른 거죠. 법무부 장관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사법적인 영역들을 대체적으로 다 다루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검찰은 칼을 들고 흔든다면은 법무부는 펜을 들고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그것까지를 다 장악해서 가겠다. 뭐 이런 저는 명확한 그 표시를 한 거다.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검찰 내에 자기 세력들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완전한 실세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완전한 실세 장관인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완전히 밀어주는 장관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그래서 없애도 되는 겁니다. 민정수석실 따로 필요 없는 거죠. 조율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관련돼서 그렇죠.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면 거기서 이제 인사 검증을 하게 되는데 검증 기능도 법무부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는 세 가지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사법적인 일반적인 행정뿐만 아니라 인사 기능을 갖고 민정수석실 인사 기능까지 그다음에 그 총장에 대한 지휘 통제권까지 다 거머쥐고 그 라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바로 연결되는 그런 완전한 저는 수직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검찰 권력 중심의 통치 체제를 굳히겠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뭐 자기 저는 인식이 있었고 그건 뭐 소신이라고 봅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사실은 몰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안에서는 논의들이 있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필살의 한 수다. 필살의 한 수다. 윤 정부로서는 필살의 한 수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뭔가 진보 정부 민주당하고 결국은 정치적인 갈등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게 그런 구조 속에서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든 제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법무부를 장악해 나가는 거였는데 이거를 갖고 있다가 툭 내세웠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볼 적에는 놀랄만한 한 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만큼 이제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소위 말하면 뭐 FBI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뭐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한동훈 그 지명자 그러니까를 보면. 한 수를 딱 놨는데 엄청나게 많은 걸 보고 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1순위 낙마 이상이라고 본다면 왜 안 되는 겁니까? 왜? 이 사람 하면 안 됩니까? 법무부 장관? 근데 안 되는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 지명하면 가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뭐 막아요. 대통령 무시하고 가면 가는 거죠. 청문 채택 안 해도 되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인물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가장 염려했던 거는 윤 당선자가 가게 되면 결국은 검찰공화국을 만들 거라고 보는데 그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첫 그림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인 거죠. 그게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한덕수 국무총리야 민주당이 어차피 도장 주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막을 방법은 없다. 그리고 적어도 대통령의 의지는 어떤 경우에도 정말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자가 없지 않는 한은 아마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이는 하자 정도로 볼 때는 전세금 좀 한 5억 3천만 원 정도 더 올려받은 임대차 보호법 위반 혐의 뭐 이 정도만 있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저는 좀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도 같은 결론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게 문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장관은 합의가 필요 없거든요. 청문 채택 안 하고 그리고 임명합니까? 합의 필요 없이 장관을 임명한 가장 다수를 임명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거든요. 그렇죠. 10명 이상에 대하여서.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동훈 소위 법무부 장관은 가져가는 것이 지금 현재 170석이 넘는 거대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상대를 하면서 정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소위 마키아벨리적으로 본다면 저는 그게 유일한 수단이긴 한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임명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이 이제 법안을 민주당이 이제 안에서 당론은 결정이 됐단 말이죠. 그럼 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민주당 안에서의 위기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 그래서 최소한의 그것을 이렇게 뭔가 제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 이게 결국은 검경수사권 불리고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 외에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실 뭐 조홍천 의원을 비롯해서 김혜영 전 의원도 그렇고 이 민주당 내부에 반발이 많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민주당 의총을 했는데 171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그걸 채택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만들어진 걸 보고 정말 민주당이 검찰공화국이 되어가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화 가능성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위기감 좀 있다, 그죠? 근데 이제 검찰을 보는 이제 시각이 이제 부정적인 시각과 또 그렇지 않은 시각이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이겁니다. 검찰이 그동안에 이제 소위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해가지고 없는 것들도 죄로 덮태기를 씌운다든지 없는 죄도 만들고 작은 죄인데 큰 죄로 만들고 해온 부분이 검찰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은 당연히 고쳐져야 되죠. 그런데 다른 한 측면으로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잘못해 놓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덜 추어내 가지고 하는 거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환영을 하거든요. 하는데 아까 우리가 차 교수님하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반대가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시민적인 의심도 그런데 있다. 그건 시민들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시킨 거죠. 검사들은 최근 7년간 한 만 몇천 명 정도가 검사들이 몇천 건 정도 이렇게 잘못을 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19건 정도만. 0.1%. 0.1% 정도에 불과한 19건이 거기에 마지막 기소 단계까지 갔다는 겁니다. 검찰이 예컨대 수사권을 갖고 있든 없든 그건 그냥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국민들한테는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프레임이 씌워지냐면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는 순간 기본적으로 그런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말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실 경찰에 비해서 검찰이 두 개가 다 수사와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데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데 그걸 뺏기기 싫은 거죠. 누가 그걸 뺏기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트 사상이 있는 거죠. 우리는 고시를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경찰에 비하여서는 우리가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죠. 그렇죠. 그럼 뭐 수사권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수사권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솔직히 검찰들도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럼 검찰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지금은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해가 검사에게 가서 조수도 받고 다 하겠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경찰한테 가서 불려가서 검사가 형사나 경찰들한테 이제 치조를 받고 하는 그런 벌상사나운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견을 하는 거고, 저는 근데 그런 어떤 자기 검찰의 기존에 가져왔던 검찰주의의 어떤 그런 상처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좀 저는 작은 부분이고, 오히려 큰 부분은 저는 만약에 검찰이 그렇게 수사권을 조용히 내려놓고 경찰의 모든 수사권을 일임하고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제일 큰 문제는 검찰복을 입었던 사람들이 변호사 되었을 때 그 이후에 그들에게 돌아올 정관예우의 폭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이제 그런 정관예우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안에는 검사들이 갖고 있는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지향 이런 것들도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